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가 제주신보, 제주 CBS와 함께 실시한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문대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성문 후보가 김광수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 43.4%,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34%로 원 후보가 문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9.4%포인트 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2.9%, 녹색당 고은영 2,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0.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에서도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46.5%로 문대림 후보 지지자 36.8%보다 높았습니다. 교육감 지지도에서는 이성문 후보가 38%로 김광수 후보 27.9%보다 오차 범위 바뀐 10.1%포인트 앞섰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에서도 이성문 후보 지지자들이 41.6%, 김광수 후보 지지자들은 31.2%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5.5%, 자유한국당 11, 정의당이 5.7, 바른미래당이 3.5%를 얻었습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지지정당 물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5.5%, 자유한국당이 13, 정의당이 11.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와 제주 신보, 제주 CBS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22.2%,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원희룡, 문대림 두 후보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역전한 뒤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격차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부동층은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선 원희룡, 문대림 후보 지지자 모두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문대림 후보를,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원희룡 후보를 선호했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30% 이상은 원희룡 후보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문대림 후보 지지자들은 소속 정당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도지사 후보들의 공방 때문에 지지 후보를 변경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83.7%가 변경하지 않았다고, 15.6%는 변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 후보를 변경했다는 응답은 40대와 50대, 제주 거주 10년 미만 이주민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성문 현 교육감이 김광수 전 교육위원과 10%포인트가량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30%대에 이르고 있는 부동층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문 현 교육감은 문대림 후보 지지자들이, 김광수 전 교육위원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선호해 도지사 선거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읍면동마다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11.1%, 지난해 대선에서는 22.4%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원 제주도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주의 발전이 투표소로 향하는 도민에게 달려있다며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사전투표와 오는 13일 선거일에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이동원 위원장은 정책과 공약, 자질과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결정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실시에 따라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교통편이나 금품 제공,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 등을 집중 단속하고 투표소에서 100m 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투표 참여 권유 등이 금지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기간 지금까지 모두 30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엿새 남겨두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각 당이 내놓은 주요 정책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공료와 뱃사, 물류비 반값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해운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확보와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총 5조의 규모면 그 해운공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 비용은 응당 힘 있는 여당인 저희 민주당이 국비를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누고 도시 기능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핵심 공약.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신도시 개발에 그칠 것이란 비판에 대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맞섰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여름에 되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또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체제 개편을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어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내세운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섬 지역의 정체성 상실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류 운송과 제주 미래를 위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호남 그리고 제주 간 고속철도를 이미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정부가 감당할 부분입니다. 정의당의 제1공약인 제2공항 반대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도민 문화들이 불편과 관광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는 의견과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지금으로 계속 양적 관광만을 추구한다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제주 전체가 질적 관광을 추구하는 걸로 가고 관광객의 이제 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수는 모두 7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정의당에게 주는 한 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교체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이뤄내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 도의원 후보를 당선시켜준다면 제주를 망치는 토건 전략을 바꾸고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제주지역본부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성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진보 교육감으로서 구조적으로 얽힌 경쟁과 서열의 교육 문화를 바꾸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이뤄내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파령산에 국내 최대의 편백림을 활용한 산림치유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접목한 테라피 센터는 친환경 목조 건축 기술로 지어졌고 다양한 코스의 편백 숲길이 조성됐습니다. 여수 MBC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파령산 기슭에 펼쳐진 국내 최대 면적의 편백숲. 416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숲에 3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곳 100헥타르에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유자와 편백, 석류 등 고흥 지역 특산품을 접목한 수치유동, 강당과 쉼터,
음식 체험실 등도 목조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조형미까지 갖췄습니다. 건물 전체의 내벽을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나사못이나 꺽쇠 등 철제 부품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수출요소에 들어가면 이게 접합부라든지 철물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연 부위가. 그리고 강당동에 가면은 이 구조가 특이합니다. 테라피 센터와 명상오두막, 전망 데크 등 자연을 살리면서 인공은 최소화한 친환경 시설물들이 아늑하게 설치됐습니다. 치유의 숲의 백미인 숲길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르딕 워킹 전문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코스로 전체 10.5km의 전문 치유의 숲길은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흥의 편백숲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계기도 마련할 뿐더러 오시는 분들이 각종 산림 치유와 또 고흥만의 유일한 노르딕 워킹 코스를 특히 편백숲길은 지형과 식생, 산림 분포 등을 고려해 치톤 피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코스에 설계됐습니다. 파령산 편백 치유의 숲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힐링과 치유의 장소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또 오늘도 안개나 방무가 낀 구간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애월과 조천이 18도, 제주 19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현재 1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6도 내외로 어제보다 많게는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구자와 표선이 19도, 성산은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 12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판악은 1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9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해역이 많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는 모레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2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고 피해액도 2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과 대출업체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부부싸움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에서 올 들어 네 번째 SFTS 환자가 발생해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이 지역에 사는 74살 A모 할머니가 지난 4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천식과 당뇨 등 지병이 있었고 텃밭 가꾸기와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모두 4명입니다. 노지감귤꽃이 지난해보다 많이 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봄 평균 기온이 높아 감귤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닷새가량 빨라지면서
올해 노지 감귤꽃은 지난해보다 48%가량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해거리로 꽃수가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감소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제주와 홍콩을 오가는 임시 직항 노선을 신설합니다. 홍콩 직항 노선은 다음 달 6일부터 8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등 일주일에 3차례 운항되며 제주에서는 밤 10시 반, 홍콩에서는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제주항공은 임시 운항을 통해 시장성을 본 뒤 정기 노선 전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내 해수욕장 계절 음식점이 이달 말부터 운영됩니다. 해수욕장 내 계절 음식점 운영은 9월 2일까지로 영업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행정시에 영업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제주시는 지도 점검반을 꾸려 바가지 요금이나 불법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